말 바꾸기 게임 해볼래요? 시리즈로 지금 언어 교환을 할 때 좀 더 언어를 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베트남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일단 한국어와 베트남어에 중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가지 차이점, 두 언어의 차이점 중에 알파벳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단어는 뜻은 같은데 발음이 다른 단어에 대해 두 번째로 얘기했고, 이 세 번째로는 말 바꾸기 게임입니다. 왜 말 바꾸기 게임이냐? 우리가 복합명사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다르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강교 하면 뭐 한강 다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베트남어는 교 한강, 다리 한강 이렇게 얘기한 또는 뭐 다리 강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야 뭐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순서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생각해 보면 한국어와 영어의 그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먹었어. 근데 I ate apple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그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이제. 영어를 배울 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순서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공부를 하죠. 요즘에는 그렇게 공부하지는 않겠지만 옛날에는 뭐 영어 문장 형식이 어떻고 해가지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문장 형식 배우고 그게 다 말바꾸기인 거예요. 만약에 형식이 같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마도 베트남 사람이 영어를 공부한다면 유사성이 많아요. 문장의 패턴이. 중국 사람이 영어를 공부한다고도 그랬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형식을 딱히 중요하게 안 해도 돼요. 왜? 이미 비슷하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언어적인 측면에서 수어가 주어 다음에 나오냐, 문장의 끝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 문장 형식이 나오는 것 때문에 한국어는 수어가, 동사나 형용사인 수어가 맨 끝에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할 때 순서가 되게 중요했다. 근데 지금, 아, 영어는 그나마 이제 문장인데, 베트남어는 단어예요, 단어. 단어가 이제 그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그냥 개별 단어는 상관이 없는데, 개별 단어는, 개별 단어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개별 단어가 아닌 이제 복합명사 같은 경우라든지, 어쨌든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복합명사 기준으로 볼 때에는, 단어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베트남어를 사용할 때는 거꾸로 얘기하면 됩니다. 말의 순서를. 그러니까 말의 조합을 뒤에서부터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올 걸 앞에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앞에 올 걸 뒤에 얘기하면 거의 어순이 맞는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남, 남월 이렇게 얘기하는 옛날에는 남월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남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어떤 재미나는 우스개 이야기인지 역사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남월의 국호를 그대로 쓰려고 하는데, 그걸 못 쓰게 해서 월남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은,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 그러면은 나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송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한송 한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이 지금 이 복합명사의 순서가 뒤바뀐 부분이 중국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이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비교해 볼 때 복합명사는 순서가 다르다. 그러면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어 복합 명사를 얘기할 때 두 단어가 합쳐져서 얘기할 때, 바꿔서 얘기하면 곧 한 베트남 말이 같으니까 한국어를 얘기할 때는 바꿔서 얘기해라.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했을 때는
쉽게 한국어를 조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한국어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대학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서울대학교를 베트남 사람들은 따이옥 서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 서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트남에 있는 대학은 뭐 예를 들어 호치민 대학이다 그러면은 다이옥 호치민 예를 들어 다이옥 빡과 하노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 서울대학교 얘기할 때 음, 대학교 서울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때 그렇게 하지 말고 바꿔서 얘기해라. 서울대학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명칭을 기준으로 보면 내가 앞서서 숫자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숫자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단어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연습을 할 때 숫자 연습을 하면 좋아요. 근데 또 한 가지 한편으로는 이 명칭에 관한 것 역시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명사로 해서 명칭을 만드는 거하고 복합 명사로 해서 명칭을 만드는 거. 특히나 새로운 신조어가 나오면 대부분 복합 명사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단일 명사는 창조를 해야 되는데 복합 명사는 의무만 통하면 그대로 가면 되니까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그 단어를 공부하는데도 그렇고 빨리 단어를 이해하고 하려면 어, 차이점을 이해하면 빨리 단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의 쓰임, 위치, 이런 것까지도 좀 더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복합명사 기준, 베트남어와 한국어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단어의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 그것만 잘 알고, 그걸 연습을, 훈련을 많이 하면, 훨씬 더, 그 두 언어를 배울 때 이해도가 빠르다. 우리가 같은 점을 이해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쓰면 되니까. 하지만 다른 점을 이해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다른 것은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같아진다. 아니, 서로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달라 이렇게만 하고 적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게 같은 게 되겠어요? 다른 것은 적응을 한 후에 비로소 같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것을 발견하면 자꾸 사용하면서 훈련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복합 명사 기준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오늘은 세 번째, 두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언어 차이를 본다라는 거는 모든 언어에는 이런 같은 점도 있죠. 언어라는 측면에서는 다 있고,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점. 심지어 같은 언어도 다른 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브리티시 잉글리시와 아메리칸 잉글리시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음, 다른 점이 있다. 뭐가 달라? 발음이 다른다거나 아니면 어휘가 다른다거나 이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언어도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말을 기준으로 뭐 발음 뭐 이런 것들이 다를 수, 그 역사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언어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AI의 도움을 가지고서 활용을 하면 훨씬 좋다. 두 언어의 차이 중에서 복합 명사 순서가 바뀌는 경우를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기준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AI에게 부탁을 하면 AI가 아주 훌륭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해 준 것을 또 사용해서 내가 두 언어의 차이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그,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명확하게 클리어하고 어, 잘 공부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한다라는 거는 흥미가 있기도 하고 이런 연구에
큰 도움을 주는 녀석은 바로 AI다. 조금 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긴 하는데, 어쨌든 구글 보이스 타이핑, 구글 음성 쓰기를 활용을 하는데 요즘에 얘가 자꾸 뻑이 가는데, 어쨌든 뭐, 뻑이 간다고 해도 그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 어차피 완벽한 문장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말 바꾸기 게임 해볼래? 좋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매우 좋은 언어 교환 교육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는 한국어 베트남의 복합 명사 순서 차이와 말 바꾸기 훈련인데요. 이를 말 바꾸기 게임 해볼래요? 시리즈로 구성하면 학습자가 재미있게 반복하며 훈련할 수 있어요. 핵심 주제, 한국어와 베트남의 복합 명사 어순 차이. 한국어 수식하는 말이 앞서 온다. 한강교, 한강다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문화센터, 문화센터, 춘탑 문화. 베트남어 중심 명사가 수식어 뒤에 온다. 까우, 한지앙, 다이옥 서울. 그러니까 베트남어로 얘기할 때는 다이옥 서울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서울대학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쭝땀 문화. 만약에 문화 쭝땀 이러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람을 얘기할 때 센터 문화에 갔어? 이러면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문화센터에 갔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두 말이 차이가 있으니까. 원리 설명. 왜 순서가 바뀔까요? 이건 언어 구조의 차이 때문이에요. 한국어 수식어 명사 문화센터. 수식어 명사. 명사 수식어. 이거는 약간 영어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베트남어로 말할 때 순서를 뒤집어야 하고, 베트남 한국어 말할 때 순서를 다시 바꿔야 하고요. 말 바꿀 게 있는 거예요. 라고. 한강교, 한강가오, 한치양, 서울대학교, 대학교 서울, 따이옥 서울, 전자사전, 사전전자, 뚜젠젠, 뚜, 국제공항, 공항국제, 쌈바이때, 과학고등학교, 고등학교, 중중, 혹포, 똥과학, 꿀렛집. 베트남 학습자는 뒤에서 앞으로 말하는 습관을 하고 한국 학습자는 앞에서 뒤로 말하는 습관을 연습해야 한다. 실전 예식. 문화센터 말 바꿔볼래요? 센터 문화, 뚱땀文화, 국제공항 말 바꾸기, 공항국대, 쌈바이국대 이런 식으로 반복 연습하면 말의 어순에 익숙해집니다. 콘텐츠 정리 요약, 말 바꾸기 게임 시리즈 3화, 말 바꾸기 게임이 필요한 이유, 두 언어의 복합 명사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앞서식, 베트남어 뒤서식, 한국어 명사 순서 바꾸기, 베트남 말하기, 베트남 명사 순서 바꾸기, 한국어로 말하기, 응용 연습, 한국어 단어를 주로 베트남어로 말 바꾸기, 단어를 주고 일상 대화 중 명사 조합 바꾸기. 언어는 순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절반은 성공입니다. 다른 것을 훈련하면 결국 같은 것입니다. 복합 명사 옷은 바꾸기, 오늘부터 페이처럼 연습해 볼까요? 세 번째, 복합 명사 기준, 어, 순서가 다르다. 이게 한국어와 베트남의 차이점이다.